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7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세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수건이라는 의미의 건부를 보겠습니다. 건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들은 자리를 얘기하는 석, 수건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부수죠. 일상적이다라는 상, 모자 할 때의 모, 돛을 달다 할 때의 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자리를 나타내는 석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자는 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삐쳐 올리고 내려 그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리라는 의미의 석자가 되겠습니다. 좌석, 그러면 앉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의자처럼 그 앉게 마련된 자리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 몫으로 배정된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은 어떤 행사의 모습을 나타내다. 출석은 통상 학교에서 수업에 나가는 것을 출석이라고 하는데 법정에 나가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것도 출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결석은 역시 학교에 수업을 하러 나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도 결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비었다라고 해서 인원을 모집할 대상의 자리, 여기서 자리는 직무, 직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공석이 때로는 결석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강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석이라는 말로 결석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이제 쓸 수 있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결석이라는 의미를 공석이라는 의미로 대신해서 쓸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것은 통상 결석이라고만 하고 공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공석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이 앞에 있는 공석은 비었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공석은 퍼블릭, 공공이라는 의미죠. 해서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임무를 얘기하는 거고, 사석이라고 하는 게 반대죠. 사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모임, 공적인 업무가 아니고 사적인 업무로 모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맨 위,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할 때 수석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중에서 이제 어,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자리에도 수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즉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요구에 대해서 무슨 응대를 해주는 것을 즉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돗자리로 어, 자리인가 배나 뭐 이런 거로 그 돗자리를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현재는 돗자리를 만든다는 의미는 없어지고 어, 특정 영역을 차지했다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어, 뭐 웅변대회에서 전국을 석권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 대회를 제패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배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상사를 따라서 참석하는 것을 배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배석이 꼭 자기 상사의 업무를 따라가서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함께 증인 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참석하는 것을 배석이라고 이제 확대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염자가 되겠는데요. 불꽃이라는 의미로 불을 나타내는 화자 두 개를 세로로 연거퍼 쓴 모양입니다. 해서 불꽃이란 불꽃이 막 타오르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꽃이라고 하는 의미의 염자가 되겠습니다. 염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화염 그러면은 불꽃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화염은 등잔불 같은 불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재로 인해서 거센 불꽃을 얘기합니다. 방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에 견디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고요. 방염 소재라고 하는 것은 건축 소재 중에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체온보다 기온이 높은 그런 상태.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을 내다.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느낌을 갖다. 미태염증은 같은 염증이라고 있지만 한자가 다르죠. 미태염증은 종기나 또는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질환을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질환은 일반 질환이 아니고 조직, 그러니까 특히 피부 조직이라든지 또는 인체 조직을 균에 의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질환을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완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이 염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럴 때에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진정시키는 약품을 얘기하는 거고, 간염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염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질환을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붙인 거예요. 뭐 늑막염, 뭐 치주염, 뭐 각종 염이 뭐 셀 수 없이 많죠. 의학적으로 이제 리버 간에
그 발생한 염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폐렴은 요거는 이제 같은 그 염증 중에 하나인데 끄트머리에 리엄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폐에 염증이 발생한 케이스를 얘기한다. 마지막 한자는 조가 되겠습니다. 조는 억 다음에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억조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제 삐쳐 올리게 되겠죠. 해서 총 6획으로 구성되는 한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억조를 얘기하는 조가 되겠습니다. 억의 만배가 조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식 수치 체계에서는 천단이니까 빌리언의 천배, 즉 100만의 천배, 10억의 천배가 되는 거죠. 조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보면 1조 원, 여기서 이제 이 원은 대한민국 화폐 단위죠. 앞에 1조는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 원이라는 의미고요. 억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억조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단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억조 창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백성을 뜻합니다. 전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시그널을 얘기합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시그널, 전조가 이 징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징조는 전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일이 나타날 때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전조는 앞에 나타난다. 조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조예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전조와 조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조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상태에서 그게 경고성으로 앞에 나온 거고, 조짐은 가능성인 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몽조라고 하는 것은 꿈에 나타난 조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서도 이 몽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길조는 좋은 조짐, 흉조는 나쁜 조짐, 망조는 이 흉조 중에서 특히 일이 완전히 결렬될 그러한 조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의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하고 그 용법을 체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